월급 100만 원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조금 받다가 공황장애 오고 도망 나왔죠. 근데 2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는 거예요? 오늘 완전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적을 때는 700에서 최고치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아니라 그냥 순수익이? 네, 순이익이. 그럼 지금 수익이 몇 가지인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제 부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한 8가지 정도 지금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그러면 한 군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8가지를 이용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해놨다. 네. 그러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을 들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쓰는 거예요? 많이 일할 때는 7, 8시간 일할 때 있는데 네. 뭐 일 아예 안 할 때는 진짜 30분 미만으로 일하는 날도 있어요. 하루에 30분 일할 때도 있고 뭐 많은 날에는 7, 8시간 일할 때도 있는데 네. 700에서 1500까지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공유해 주실 거예요? 모두 다 까발리고 가야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공황장애에 전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요? 사실 전 재산이랄 것도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크게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엄청 강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제가 무급으로 일을 했어요. 투자를 받는 조건 자체가 나는 노동력을 대겠다, 난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 회사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의 소정의 월급을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일을 했던 거죠. 2년간 노예로 산 거네요. 뭐 염전 노예였다. 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표고 뭐 확장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을 보면 월급도 못 받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제가 막 뭐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막 성공한 젊은 CEO인 것처럼 막 포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후배라도 만나면은 밥 사달라. 밥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통년 잔고가 얼마였어요? 20만 원 딱. 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때는 너무 막막해서. 근데 저는 취업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남들은 이제 취업하겠다고 열심히 스펙 쌓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염전노예 수준에 스펙 하나도 없고. 그때는 막 이제 수백억 벌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 해서 회사 막 상장하거나 이거 어딘가에 팔리면 나 그냥 막 젊은 나이에 이제 돈더미에만 올라간다. 어린 놈이 꿈을 꿨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집에 가면 항상 이제 몇백억의 꿈 꾸다가 네. 막상 가면 한 달에 100도 못 벌고. 이거 20만 원으로 그러면 집세나 이런 거 어떻게 냈어요? 일단은 집세를 낼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게 대리운전, 그 소카 핸들러. 그냥 당장 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부업들 있잖아요. 몽빵형 부업들이었죠. 시스템형 뭐 반자동형 이런 거 아니고. 당장 집세를 내야 되니까. 네, 당장에 이제 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하시고 또 뭐 했어요? 소카 핸들러 하고 타링에다가 뭐 1대1 강의도 하나 만들어 보고 돈 되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면 돈 된대 하는 거는 닥치는 데다 해본 거네요. 네. 돈이 되셨어요? 돈이 됐죠.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컨텐츠로 기록으로 남겨서 만드는 거. 컨텐츠 생산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더 된 거죠, 결국엔. 내가 단순히 그냥 부업을 몸빵용으로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의미가 없는 건데. 그죠. 네, 그때 벌고 마는 건데 그거를 뭐 블로그든 간에 아니면 유튜브든 간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그 모습을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그게 또 콘텐츠화 돼서 수익이 났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저만큼 완전히 빵원,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은 일단 무조건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요즘엔 틱톡도 되게 치고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채널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채널에다가 본인의 컨텐츠를 찾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일단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에 돈은 안 벌려요. 근데 3개월, 6개월 쌓였을 때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열려 있어요. 플랫폼에 채널 만들어가지고 콘텐츠 올리는 게 당장은 돈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돈이 된다. 그죠. 맨 처음에 그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몸빵용으로 할 때 당장 돈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언제 추월한 거예요? 제가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유튜브 수익이 훨씬 압도를 했죠. 한 달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때 2만 넘었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소위 말해서 떡상하는 영상들이 막 몇 개 나오니까 월에 뭐 400만 원 넘게도 유튜브 수익만으로 나오니까 그냥 대리운전을 하면은 일단은 그날 해서 뭐 제가 또 엄청 숙련된 대리운전 기사님들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밤 동안 하면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벌었었어요. 되게 이제 노동력도 고되고 그 요일마다 되게 달라요, 수요가. 오히려 일요일 저녁에는 뭐 잘 안 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나가실 때부터 술을 먹을 걸 생각하시고 차를 두고 가세요. 토요일 저녁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토면은 잘 되겠지 하는데 금토가 오히려 더 안 되고 평일에 오히려 내가 방심하고 그냥 친구 전화 받고 한잔 했을 때 맞아요. 아니면 회식 갑자기 회식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일에 월화수목에 돈이 좀 되고 주말엔 또 돈이 안 돼. 이 꿀팁이네 이거. 네, 막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돈 맛을 보면서 요
여기에 더 집중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게 나도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점점 이제 이런 수요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그러면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대리운전 같은 몸빵형으로 생계를 해결을 하시면서 네.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유튜브 수익도 이제 얻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질문들이 오죠. 네. 그게 곧 고객들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PDF 형태로 전자책도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할 수 있게 이제 강의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료 전자책을 일단은 배포를 해서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이 더 궁금해요. 하는 분들이 이제 보강해서 그게 이제 조금 소소하게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이제 상품으로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동형이 되는 거죠.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팔려나가니까. 그럼 전자책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전자책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거창하게 책처럼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만 해도 내용의 진짜 그 가치,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에 되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기스로 정말 정보를 잘 담아서 그거를 제일 지금 많이 팔리는데 이제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많이 팔고 있죠. 크몽 같은 데다 이제 등록을 하시면 최근에는 크몽이 이제 좋은 게 전자책이 아예 카테고리가 하나 신설돼가지고 완전히 자동형이 돼요. 이전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 직접 한번 보내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됐는데 지금은 등록을 해놓으면 그냥 구매하시면 자판기처럼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걸 돈만 정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워드가 아니어도 되고 업무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PPT 양식이 있는데 뭐 이거 정말 내가 걸작이다 잘 만들었다 하시는 거 있으면 그것도 등록하셔도 되고요. 전자 문서죠. 생산성이 올라가는 엑셀 양식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런 것도 등록하셔가지고 판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가격은 그러면 얼마로 잡아야 되고? 크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보면은 뭐 10,000원대 내외가 많아요. 근데 너무 저렴하게 해서 이제 가격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크몽에서는 10,000원 언더로 파는 거를 좀 지양하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크몽에 가셔서 보시면 고가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원, 20만원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보의 가치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점에서 보게 되는 이 출판 단행본하고는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에 해놓으면 크몽이랑 내가 먹는 비율은 얼마예요? 크몽이 이제 20%보다 조금 더 가져가죠. 2,000 몇백 원 가져가는 거고 7,900 한 몇십 원 아마 떨어질 거예요. 10,000원에 팔면. 그러면 그 20페이지라는 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능력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출퇴근하실 때 목차를 먼저 최대한 많이 짜놓으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내가 이 전자문서를 만들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그냥 러프하게 쭉 써놓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최대한. 그런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그 순서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식들이 어떤 순서로 전달되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지 내가 일단 책에 담고 싶은 내용을 일단 쭉 흩뿌려 놓고 그걸 순서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게 이제 목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차를 짜고 나면 사실 거기다 살만 붙여서 책을 완성시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전자책은 그렇게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씩 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네. 순서대로 프로세스대로 만드시면은 아마 빠르신 분들은 진짜 일주일이면 마음 잡고 만들 수도 있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썼다. 근데 올려보니까 안 팔리더라. 또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플랫폼상의 컨텐츠를 계속 올리면서 어느 정도 나의 팬들을 확보해 놔야 된다. 크몽에서 그냥 올리면 안 팔릴 수 있으니 뭐 블로그든 이제 유튜브든 채널로 한번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크몽에 올렸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지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한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너무 전적으로 믿어도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처음부터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장터니까.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뭐 광고 서비스들도 있고 한데 광고 서비스들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제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크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하면은 그 루키 광고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예 완전 상단 노출을 3번 정도 내 상품을 시켜줘요.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록하시고 안 팔리니까 바로 루키 그냥 광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되게 좋은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하시고 한 2-3개 정도 리뷰가 쌓일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세요. 잘 안 팔리더라도. 최대한 내가 블로그든 뭐든으로 해서 일단은 판매를 해서 리뷰를 받아놓고 아시잖아요.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랑 리뷰가 한 2-3개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좋은 게 달려있는 거랑은 판매량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음식점 갈 때 리뷰 없으면 안 가요. 뭔가 그냥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
거에 리뷰가 그래도 다만 뭐 한 5개, 6개 달리면 좋죠. 그 정도 달린 뒤에 루키 광고를 하세요. 어차피 루키 광고는 그냥 상품마다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뷰를 어느 정도 달린 다음에 해서 이제 상단 노출됐을 때 더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좀 써보시면은 크몽에서 전자책 판매 시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자책으로 얼마 보시는 거예요? 저 크몽에서 제일 잘 팔렸을 때 파일 하나가 480만 원어치 팔린 적이 있었죠. 한 달에. 요즘에는 지금 제가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수수료 20%도 이제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동화로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여전히 크몽에서도 팔고 있고 이 투 트랙으로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크몽에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언더로 달마다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책이. 그러니까 제일 잘 팔았을 때는 한 480 정도 벌었는데 네. 지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150, 200이 계속 들어온다. 그죠. 크몽에서는. 아,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거 다음에 또 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하나 나오면 그걸 베이스로 이제 강의든 컨설팅이든 코칭 서비스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크몽에서도 그걸 되게 장려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자책만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뷰에서 뭔가 아시다 이거예요. 나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붙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식을.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크몽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베이직 서비스, 뭐 디럭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은 그냥 이제 전자책 판매고 그걸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내가 이제 1대1 강의를 해주겠다라든지 뭐 코칭을 해주겠다라든지 그게 이제 뭐 대면이든 온라인으로든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파생돼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왜냐면 전자책을 한번 써보시면 강의안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목차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이제 그때그때 강의를 하면서 설명할 그 정보들이 더 이제 덧붙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몽이라는 거를 떠나지 말고 크몽 안에서 그러니까 베이직은 이제 그냥 전자책 파는 거고 그 밑에 뭐 디럭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강의도 붙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나는 태어나서 강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책은 어차피 글로 쓰는 거니까 뭐 써서 그냥 올리겠는데 강의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강의가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게 일단 온라인 강의로 요즘에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줌 같은 걸 써가지고 1대1부터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의리의리하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의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든 지금 뭐 유튜브든 뭔가를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댓글에서 이제 이런 거 강의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무료로 이거 한번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험을 쌓아서 그러면 제가 한번 1대1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줌 링크 보내드리고 만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 지식을 어떻게 남한테 전달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개인마다 좀 능력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해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좀 잘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남한테 뭔가를 가르쳐 본 적이 아직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은 또 약간 경험치를 쌓으시면서 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점점 늘리는 거죠. 이거는 1대1로 하다가 3명 이제 받아보고 5명 받아보고 그러시다 보면은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까지 이제 마친 분들은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하면 당연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코칭 컨설팅이에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왜냐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더 나 이거 원한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셔요. 이제 거기는 고가 서비스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도 더 많이 들어가고 개개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사실 서비스거든요.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상담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고민만 들어주다가 끝나는 그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하면 저는 사실 그게 코칭 컨설팅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을 도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든 아주 저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쌓여야 되니까 많이 나한테 그렇게 된 뒤에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제 적절한 해결책을 내가 내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가격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은 저가로 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게 이제 비포 애프터로 이제 증명이 되면 그때 가격을 올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의랑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제일 저렴한 거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를 22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해서 이제 액션 플랜을 완전 도출해줘가지고 하게 시켜놓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마다 체크를 해서 코칭을 4번을 추가로 이제 해드리는 그 서비스가 이제 풀 패키지 서비스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77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서비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지금 구독자도 많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갖춘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처음에는 저가로 시작을 해서 점점 올려가는 방식을 많이 취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후기도 많이 쌓여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우려되는 건 저렇게 하면 바로 돈이 된대 이렇게 해서 막 뛰어드셨을 때는 좀 당장 돈이 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제 빌드업이랑 스텝을 쌓아야지 맞아요. 그 이후에 돈이 된다. 아까 그 강의 있잖아요. 강의로는 그러면 얼마를 버신 거예요? 지금은 녹화 강의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라이브 강의를 하다가 그거를 녹화해서 녹화 강의로 만드는 게 시간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기에 아주 좋거든요. 뭐 요즘에 이제 강의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죠. 강의를 하고 있고 직장인 부업 월 100만 원 만들기 뭐 그런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해서 온라인 강의에서는 월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것도 약간 편차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은 1대1로 라이브 강의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경험치가 쌓이면 1대 다에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고 그것마저 경험치가 쌓여버리면 녹화 강의라고 해가지고 녹화를 다 떠놓은 다음에 자동으로 그분들이 녹화된 영상을 보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다. 스텝이. 맞습니다. 네.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직접 이제 라이브로 할 필요 없이 녹화 강의로 월 뭐 정말 안 될 때는 뭐 100만 원대 얼마 정도, 뭐 정말 잘 될 때는 뭐 한 200~300도 들어오고, 네. 컨설팅도 이제 할 때는 또 고액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이 다각화됐다. 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먼 미래 한 6개월이든 1년 뒤에 이제 그것까지 다 마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갈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업을 욕심내서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직원도 뽑고 뭔가 더 코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지금 뭐 강의든 뭐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아예 나가게 되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그냥 인디펜던트 워커로 남아서, 저는 지금 그냥 1인 사업을 계속 하려고 지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았고 제 역량상 직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잘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서 전 자유롭게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큰 욕심 내지 말고 지금 요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자. 그 정도 단계 됐을 때 하실 수 있는 이제 수익화가 유료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유료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지식 같은 것들 가지고 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굳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걸 유료 모임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더 거기서 지식 창출이 되고 시너지가 나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내 지식을 더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이제 유료 모임으로 수익화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가 생긴 다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는 맞아요. 다양한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 빌드업 다 된 다음에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블로그도 하나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시작하는 어떤 마지막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블로그를 만드세요. 일단 유튜브 채널을 만드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블로그를 해야 돼, 유튜브를 해야 돼,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난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 하면은 이제 블로그를 하시고, 나는 영상 촬영하고 이거에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플랫폼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랑. 유튜브는 대량으로 사람들을 모으기에 아주 유리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각계격파, 그냥 집중 타격에 되게 유리한 플랫폼이에요. 한 명 한 명한테 관여가 깊게 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운영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메인으로 유튜브를 했고 그거에 저는 후회가 없어서 만약에 제가 다시 빵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유튜브부터 할 것 같아요. 실제 하면서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네, 만약에 이제 하게 되시는 분들이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실제 이제 부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1인 이제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뭐 누군가와 상의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저는 이 삶이 되게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전에 그냥 내가 자유롭게 혼자 집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집안에서 이제 혼자 또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일단 뭐 외로움도 있죠. 낮 시간에 외로움도 있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되게 막연하고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도 막 와요.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런 순간도 오고 자기 채찍질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멘탈 관리나 뭐랄까요, 자아 동력이 되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를 내가 계속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 만약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학창 시절에 남이 나를 때려가지고 나를 컨트롤해야 했다라는 사람이라면 조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저랑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데 오히려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려고 하고,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저보다 몇 계단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한 그런 집단에 이제 오히려 가려고 좀 더 노력을 하죠. 왜냐면 가다 보면 열등감이나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만나다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누우려고 하다가도 영상 촬영 하나 더 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사귀고 있는 집단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어떤 무리에서 내가 제일 나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월해. 아니면 항상 내가 제일 잘 벌고 있어. 얘네들한테 내가 맨날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그런 집단에만 계속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매몰돼요. 그러니까 본인 발전을 안 하게 돼요. 조금 열등감이 들거나 뭐 고통스럽더라도 나보다 더 몇 계단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한 번씩 모임에 나가보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모임 어떻게 찾아요? 뭐 알려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플랫폼들 되게 많거든요.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찾는 플랫폼들도 있고 트레바리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독서 모임들 많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보면은 딱 그 모임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모임이구나. 아니면 여기 진짜 발전적인 뭔가를 하는 데구나. 이게 좀 보시면 보여요. 그런 데에서 요런 데 말고 요런 곳 위주로 발전적인 곳 위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만나보세요. 만약에 거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별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배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 가서 그 열등감을 한번 느껴보고 그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라. 네. 와, 근데 이런 조언은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딱 해주는 조언은 아니어가지고 어떤 케이스들한테는 이 조언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이제 굉장히 먼 곳에서 또 오셔가지고 유익한 이야기를 너무 이제 잘 풀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얘기를 또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